안녕하세요. 별 보는 이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점성학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아즈텍 점성학입니다. 아즈텍 문명은 뛰어난 천문학과 예측 능력으로 유명했고, 우리가 잘 모르는 특별한 점성학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태어난 달과 날짜만 알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지만 그 정확도는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럼 아즈텍 점성학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잔인하고 무섭기로 유명한 영화 아포칼립토의 한 장면입니다. 고대 마야 문명을 잘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점성학은 바로 이 마야 문명의 달력을 활용한 점성학으로 오늘날 멕시코, 과테말라 등 중남미 지역에서 주로 쓰였던 점성학입니다. 아즈텍 문명은 수학과 천문학에 굉장히 뛰어났는데요. 그들은 3,600개의 방대한 어휘를 구사했으며 두 개의 달력을 통해 시간을 체계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아즈텍 점성학의 핵심은 두 가지 달력에 있는데요. 첫 번째 달력 토날포 완리는 어 260을 주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12개의 상징을 갖고 있고, 두 번째 달력 시우포 완리는 태양 주기에 따라 365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약 20가지의 주요 상징을 갖게 됩니다. 오늘 알아볼 점성학은 바로 이 토날포 완리 달력을 기반으로 한 12가지 주요 상징들인데요. 이 12가지 주요 상징들은 각기 다른 동물과 자연적 요소들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서양 점성학들과 달리 아직도 점성학에서는 하나의 상징이 특정 기간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보통 양자리는 3, 4월에 태어난 사람들, 황수자리는 4, 5월을 의미하는 반면에 아즈텍 점성학은 특정 기간들이 하나의 상징에 속하게 됩니다. 이들은 매일매일의 에너지에 따라 사람들의 성격과 운명이 달라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더 개인적이고 직관적인 정확도가 높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20개의 상징 대신에 바로 이 12개의 상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12개의 상징은 각 12개의 달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날짜들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생일이 어떤 상징에 해당하는지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번외로 저는 궁합이나 연애 상담을 할 때 이 아직텍 점성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새로운 사람에 대해 탐구하고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늠을 잡고 싶거나 사랑 방식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아직텍 점성학만큼 직관적이고 정확한 점성학이 없습니다. 특히 생시 정보가 필요 없어서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설명에 앞서 저와 좀 더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이 계신다면 스레드나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저를 찾아주세요. 요즘 거의 매일매일 스레드에 무료 정보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개인 상담은 네이버 엑스퍼트나 홈페이지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상징은 칙파틀리, 즉 악어입니다. 악어는 아즈텍 문명에서 생명과 지식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지혜롭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립심과 독립심이 강한 분들이고요. 개성도 강하고 성실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도 강하신 분들이라서 종종 성공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사람들, 가족들을 챙기고 보호하려는 에너지가 강하고요. 그래서 때때로는 이제 좀 과잉보호하는 성향이나 강압적인 조금 통제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가워 보일 순 있어도 사랑에서는 또 다른 성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외 좀 더 자세한 성격적인 특성이나 직업에 관한 조언, 특히 사랑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이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첨부한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놀이와 재미의 상징, 꽃처럼 아름다움을 타고난 이들은 어딜 가든 특유의 아름다움으로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이 상징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미모가 예쁘고 자기를 잘 꾸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술적인 재능, 창의적인 분야에서 이제 두각을 드러내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계십니다. 꽃은 물과 햇빛을 받지 않으면 시들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늘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 연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굉장히 순수하신 분들입니다. 그 외에 좀 더 자세한 성격적인 특성이나 직업에 관한 조언, 사랑이나 관계에 있어서의 특징, 다른 상징들과의 궁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한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칼리라고 불리는 집인데요. 이 집이 의미하듯 이분들은 보호와 가정을 상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챙겨주는데 큰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고요. 가족과 친구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모성애를 의미하기도 해서 여성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요. 특유의 부드러움과 다정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게 됩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집에서 가장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이고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가정적인 분들입니다. 집처럼 다가오는 누구든 반기고 환영하지만 또 함부로 아무나 초대하지 않는 것처럼 어 그쵸. 우리가 아무나 집 안에 사람들을 들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집처럼 다가오는 누구든 반기고 환영하지만 또 집 안에 함부로 아무도 들이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완전히 오픈하고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까다로운 편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좀 더 자세한 성격적 특성이나 사랑에서의 특징, 다른 상징들과의 궁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한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뱀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쉽게 부와 권력을 얻게 되지만 이는 곧 자기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주 예리한 직관과 분석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진리, 비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종교나 철학, 심리학이나 뭐 음모론, 오컬트적인 이론, 또 미스테리 같은 추리 분야에도 되게 관심이 많을 수 있어요. 혼자 있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외에 이런 상징들의 특징이 본인과 잘 맞는다고 느끼셨다면 좀 더 자세한 성격적 특성이나 특히 사랑에서 어떤 표현 방식을 갖고 있는지, 다른 관계에서의 특징들, 다른 상징들과의 궁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한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규어의 주인은 태양으로 그 자체로 강한 힘과 용기를 상징하는데요. 강한 리더십, 포기하지 않는 성질, 집중력이 강한 성격으로 인해 사회에서 종종 권위 있는 존재, 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협상의 인재이고요. 또 기회를 굉장히 빠르게 잘 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외 좀 더 자세한 성격적 특징이나 사랑에서의 특징,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다른 상징들과의 궁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한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리드나 케인이라고 불리는 어, 음악, 죽음의 상징인데요. 빛과 기쁨을 뜻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고 늘 무언가를 배우고 향상시키는 그런 호기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항상 상황을 신중히 분석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 하기 때문에 종종 상담자나 조언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이름에서 보듯이 죽음은 곧 변화를 상징하는데요. 여러 번의 죽음은 곧 끊임없는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전생의 삶을 갖고 현생에 태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애늙은이라는 소리를 듣거나 굉장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혜롭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 외에 좀 더 자세한 성격적인 특징이나 사랑에서의 관계, 연애 방식, 다른 상징들과의 궁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한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토끼인데요. 토끼는 특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사교성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을 갖고 있고 인기도 많은데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아이디어 뱅크라서 사업에 대한 감도 좋은 편입니다. 어떤 곳에 돈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재정운도 좋은 편인데요. 다만 조금 쾌락주의적인 성향, 이런 즐거움만 쫓는 성향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서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분들이 사랑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한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독수리는 작은 디테일도 캐치해내는 남다른 통찰력과 예리한 관찰력을 갖고 있는데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늘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넓은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즉, 나무보다 숲을 보는 성격이라는 거죠. 굉장히 세계는 넓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험을 좋아하고, 어, 굉장히 도전 정신이 강한 분들입니다. 활동적이라서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것을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죠. 그 외 좀 더 자세한 성격적인 특징이나
이분들이 특히 사랑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한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숭이는 창의적이고 풍부한 상상력, 유머 감각, 유쾌한 성격으로 인해 주목과 관심을 받아야 하는 연예계나 공연업계, 예술계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 유머 감각도 있고 긍정적인 태도를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운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필터 없이 솔직하게 나를 표현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이런 굉장히 솔직한 모습들은 때때로는 이제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해서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 외에 이분들이 사랑에서, 연애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한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플린트 또는 테크파트리라 불리는 돌은 굉장히 강인하고 진실된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진실과 진리를 중요시하고 본인만의 기준과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분들입니다. 종종 옳고 그름을 나누고 선과 악을 구분해내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데요. 특유의 분석력과 관찰력, 또 촉이 좋아서 사람들의 숨겨진 의도나 거짓된 모순을 파악하고 캐치해내는 그런 초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나 숨겨진 문제, 누군가의 숨겨진 모티브나 계획도 파악해내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굉장히 대담하고 목표 지향적이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사랑에서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아래 첨부한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는 마치 주인집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개처럼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징인데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또 자비롭고 베푸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게 됩니다. 도와주고 도움이 되고 또 도와주기 위해서 뭐든 하려 하고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또 이렇게 느끼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라서 굉장히 좀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고 또 음 충성스러운 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드리면 무섭기도 하죠. 이분들은 사랑에서 좀 특별한 성질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 첨부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슴은 자연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끼는 자연을 사랑하는 평화주의자들인데요.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요시하고 또 고대 마야인들한테 사슴은 흔하지 않은 귀한 동물이었고 귀족들의 상징이었기도 해서 흔하지 않은 선택받은 존재라고도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던 좀 특이한 이방인처럼 보이거나 선택받은 사람, 좀 남들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여기저기 애매하게 구는 태도, 결정장애, 바람처럼 사라지는 회피적인 성향, 지속적이지 않은 태도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사슴의 다른 상징인 바람과도 뜻이 통해서 바람처럼 이리저리 휙휙 날아가는 그런 특징 때문에 이런 회피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더 성숙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점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사랑에서는 조금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다른 상징들과는 어떤 궁합을 갖는지 알고 싶다면 아래 제가 첨부한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